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배우 인생 60년을 맞은 송승환 씨 오늘도 만나볼 텐데요. 송승환 씨는 인기 절정의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뉴욕행을 선택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좌판 행상까지 해야 했지만 브로드웨이의 공연을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꿈을 키웠는데요. 귀국 후에는 극단을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를 만들어내죠. 난타는 18년째 전 세계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타 제작의 뒷얘기도 나눠봅니다. 배우 송승환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배우 송승환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데뷔 60주년이라고 말씀 듣고 이제 그동안에 아역 시절부터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보니까 TV 시리즈 한 20편짜리 몇 편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얘기로 내가 좀 이거 한번 영화화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의가 몇 번 있기는 했어요. 특히 네. 이제 난타를 만든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 보자는 네. 그런 제의도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예, 그러면 아직 가능성은 좀 열려 있네요. 네. 예, 충분히 영화화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뉴욕에서의 그 3년 동안 치열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을 마치고 또 화려하게 귀국을 하셨어요. 1988년에 라디오 DJ도 다시 맡으시고 영화도 찍으시고 그 뭔가 보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가만히 이렇게 안정적이면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극단을 만드셨어요. 환 퍼포먼스. 네. 89년도에. 그게 뉴욕에서 아무래도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네. 한국에 와서 그냥 그렇게 DJ하고 MC하고 배우만 하고 살기는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제가 본 것들이 많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 퍼포먼스라고 제 이름 끝자를 따서 환 퍼포먼스 이렇게 프로덕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과거의 극단과는 좀 다른 극단이었어요. 우리나라 극단은 되게 동인제라고 해서 어떤 연출자를 중심으로 또 어느 대학 연극영화과 출신들을 중심으로 네네. 그렇게 모여서 극단을 만드는데 저는 프로듀서 시스템의 극단을 우리나라 처음 만든 거죠. 저희 극단에는 배우도 없고 스텝도 없고 오로지 프로듀서만 2-3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할 때마다 그 작품에 가장 적합한 연출을 모셔오고 또 배우들을 모셔오고 스태프들을 모셔와서 작품을 하고 끝나고 나면 해체하고 네. 그런 이제 프로듀서 시스템의 극단을 미국 갔다 와서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동인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의 극단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극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공연의 막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적자다. 극단을 하면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연극이 워낙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장르였고 과거에는 더 심했죠. 요즘은 좀 많이 정부의 지원도 늘어나고 관객도 늘어나도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더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잘 아니까 그런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지만 당장 연극을 해서는 너무 수익성이 안 보이니까 네. 우선은 자금을 좀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콘서트 제작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나라에 콘서트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 뉴욕에서는 제가 80년대 있을 때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수많은 스타들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한국은 콘서트 문화가 없어서 그 전에 좀 스타들 리사이틀 이런 거 그런 건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한국의 발라드 가수들이 막 그렇죠.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밤낮 라디오하고 TV 활동만 하는 게 좀 안타까워 보여서 제가 처음 콘서트를 제작한 게 변진섭, 그다음에 이승환,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조덕배 이런 친구들의 콘서트를 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한참 콘서트가 이제 붐이 일기 네, 시작했는데 그것도 시초를 같이 그렇게 하셨군요. 해서 예. 뭐 소방차라는 아이돌 그 당시에는 아이돌이죠. 소방차의 콘서트까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우연히 미국서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았던 강수지 씨가 서울에 들어와서 가수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를 제가 제작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프로덕션에 여유가 생기면서 연극 제작, 뮤지컬 제작을 다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아이디어나 실행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빚을 많이 져보면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수익을 내야 하는 게 프로듀서의 또 의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저기 끌어다가 또 그렇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빌려서 하다가 네. 뜻한 대로 티켓이 안 팔리면은 결국 빚을 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 퍼포먼스에서 뭐 고래사냥, 우리 집 식구는 아무도 못 말려 이런 창작 뮤지컬들을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고 나서는 이렇게는 더 이상 제작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고래사냥 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품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신문 문화면에 대한민국 최고의 제작비를 들인 공연이 막이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날 정도로 제가 제작비를 많이 들인 작품이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쓰셨어요? 한 5, 6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로서 큰 예. 돈이죠. 뭐 무대를 좀 잘 만들고 싶고 또 와이어레스 마이크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고 그래서 일본의 극단 4개에서 제가 음향기술자를 데리고 오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공연이 끝나고 나서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빚은 지지 않았지만 빚 갚고 나니까 이제 맨손인 거죠.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96년도에 지금의 PMC 프로덕션이라는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일 거예요. 제가 극단을 주식회사로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극단 환 퍼포먼스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죠? 환 퍼포먼스는 말하자면 제 개인이 만든 프로덕션이었고 네. PMC 프로덕션은 이제 영리법인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아, 그 주주들을 또 모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된 자본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밤낮 돈 끌어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안정된 자본이 필요하겠고 또 뮤지컬을 제작하다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합리적인 회계 관리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법인 회계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PMC 프로덕션을 만들었죠. 아, 이것도 사실 처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극단을 주식회사로 만든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처음. 네, 뮤지컬 학과도 처음. 다 처음으로 하시네요. 예. 처음 하는 게 물론 위험 부담률이 크긴 하지만 가슴이 설레고 재밌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그동안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이 나오신 거잖아요. 네, 다행히 네. 그때 PMC 프로덕션을 만들 때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지금도 저랑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친구가 선뜻 응해줬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제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 점점 글로벌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화기업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주주들을 모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PMC 프로덕션이 96년도에 시작됐죠. 네, 이 PMC 프로덕션이 이제 탄생을 하고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 송수환 씨의 역작이 나오는 거죠. 난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난타가 이제 예. 그 다음에 97년 10월에 호아마토홀에서 초연을 하면서 국내 관객들한테 첫 무대를 보이게 됐죠. 예. 이 난타의 처음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제가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네. 자본은 좀 모였지만 그 대신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예.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제 판단으로는 국내 시장만 갖고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네. 그래서 공연을 가지고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넓은 시장으로 나가야겠다.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끝나고 막 내리는 공연이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뭐 프랑스, 영국까지도 갈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장벽이 언어였어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는 네. 공연을 뭐 어디 가서 하겠어요.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언어가 없는 연극을 만들자는 생각을 한 거고, 또 그때 우연히 만났던 신문사 문화부 기자가 요새 유럽에서 그 타악 위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타악하면 우리한테 사물놀이가 있는데 그럼 사물놀이를 이용해서 이제 비언어 연극을 하나 만들어 보자. 네네. 그러면 세계 어디에 가서도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게 난타였죠. 이 외국에서 이 넘버멀 퍼포먼스가 각광을 받는다. 사물놀이를 떠올리고 그래서 이제 난타를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그 떠올린 것이 이제 난타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뭐 도마라든가 이런 주방에서 쓰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생각이 나왔는지요? 사물놀이 하면 두들기는 거잖아요. 예. 징을 두들기고 장구를 두들기고 북을 두들기고. 그런데 연극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우리 인생의 일부분을 무대에 옮겨놓는 게 연극이죠. 예. 그럼 우리 일상에서, 전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두들길 게 많은 공간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부엌이 떠올랐어요. 네네. 부엌에 뭐 냄비, 후라이팬, 주전자 다 두들기면 소리 나는 거고. 예.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와서 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도마 이렇게 막 따다다다 치시는 소리 들으면 예. 기분이 좋았던 추억이 있어요. 네. 그 소리 나는 날은 저녁 반찬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할머니 그 다듬이 소리가 생각이 그렇죠.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엌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요리사들이니까 네. 등장인물은 요리사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요리사들이 주방이란 공간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의 그 에피소드들을 드라마로 엮으면서 그 중간중간 사물놀이 리듬으로 주방 도구를 두들기는 이제 그런 연극을 기획하게 됐죠. 이게 넘버멀 퍼포먼스지만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네네네. 예, 그걸 또 구성을 직접 하셨나요? 여러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네. 제가 처음에 구성도 했고 또 연출하는 친구들과도 회의를 했고 또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글로벌한 보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외국 연출자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또 구성안을 만들고 네.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배우들은 어떻게 캐스팅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물놀이를 할 줄 아는 연극 배우들, 네. 두들길 줄 아는 연극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는데 초연 때는 아무리 사물놀이를 할 줄 알아도 연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연주 수준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예. 제가 사물놀이에 정말 달인이신 김덕수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사물놀이패 중에서 쫑파티 할 때 제일 잘 노는 친구 2명 보내달라. 끼가 있는 친구. 거기서 또 스카웃을 하셨군요. 그래서 예. 사물놀이패에서 데려오고 또 우리 연극 배우들 중에서 사물놀이 경험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함께 연습을 해서 초연 무대에 올렸죠. 그게 막 엄청 연습할 때 시끄러우니까 연습실 같은 데도 방음이 엄청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제 파트너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충남방적이라는 회사의 옥상에 그 연습실을 마련했는데 낮에는 연습을 못 하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예. 네. 회사에 방하게 되니까 이제 그 회사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했죠. 공장 옥상에서. 그렇죠. 예. 그 당시 그 직원분들 나중에 어머 우리 옥상에서 맨날 시끄럽게 하던 게 이렇게 지금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네. 최고 인기가 됐단 말이야 하고 그런 얘기들 하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낯선 공연이라 이제 막을 올릴 때 이게 알리는 작업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예. 대관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셰익스피어처럼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대사가 한마디도 없다고 그러고 예. 배우도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극장을 빌렸고 처음에는 뭐 표가 전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제 초대를 해서라도 객석을 채워놓고 반응을 봐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아무나 초대한 건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에 소위 PC 통신 지금 인터넷에 고구려쯤 되는 거죠. 네. 뭐 천리안, 유니텔, 맞아요. 하이텔 이런 예. 소위 PC 통신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네. 그 PC 통신의 연극 관련 사이트에 제가 분들을 초대해서 야,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들을 그렇죠. 그것도 진짜 빠르시네요. 초기.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PC 통신을 통해서 제 작품을 가장 많이 알려주셨고 또 각 신문 방송의 문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 공연을 와서 보고 새롭다, 재밌다 그러면서 많은 그 보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개막하고 2주차부터는 이제 티켓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렇죠. 예. 뭐 초연 이후에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요. 뭐 그 극장 로비 유리창이 깨졌다는 소리가 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인터넷 예매가 아니라 예. 오프라인에서 표를 팔던 시절이니까 오버부킹이 돼서 한 4,500명 들어가는 객석인데 7,800명이 오셔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었죠. 야, 행복하셨겠어요. 진짜 뭐 무대를 요즘 말로 하면 찢어놓은 건데 사실 처음부터 글로벌 무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해외 진출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아마트홀 공연이 끝나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죠. 네. 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해외 공연 관계자들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래서 제가 97년 초연하고 98년 봄에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예요. 파일이 없을 때는 인터넷이 네네. 없을 때니까 네. 난타 하이라이트를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가방 안에 잔뜩 집어넣고 뉴욕, LA, 파리, 도쿄, 런던 이렇게 5개 도시에 말하자면 난타를 팔기 위한 출장을 갔던 거죠. 세일즈를 나서신 네. 거예요, 직접. 근데 그때 결국 한 군데도 못 팔고 맨손으로 돌아왔어요. 가서 만나보니까 제가 한국에 소위 문화상품을 팔겠다고 간 건데 네. 한국의 문화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듣보잡인 거죠. 네. 예. 심지어는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높은 벽에 도전을 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세일즈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아시아라는 에이전트를 찾게 됐어요. 네. 그 브로드웨이 아시아는 사실 브로드웨이 작품을 아시아에 팔기 위해서 만든 회사죠. 그래서 9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뮤지컬들이 그 브로드웨이 아시아를 통해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브로드웨이 걸 아시아에 파는 것도 좋지만 아시아 작품을 브로드웨이에 팔아볼 생각은 없느냐.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추천한 것이 에딘버러 페스티벌이었어요. 네. 네. 우선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난타 공연을 해보고 거기에서 좋은 반응이 보이면 그때 자기들이 해외 판매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국내 공연은 뭐 아무리 해봐야 늘 국내 관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네. 가서 해외 관객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난타는 99년도에 첫 번째 해외 공연을 그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한 달 동안 공연을 하면서 이제 외국 관객들의 반응을 본 거죠. 그럼 현지에서 직접 외국인들 무대에서 이제 반응을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어떠셨어요? 제가 그동안 공연 중에 가장 가슴 떨린 공연 하나를 꼽으라면 에딘버러에서의 난타 첫 공연이었어요. 과연 그동안 한국에서만 공연을 했고 이제 여기 한국 사람은커녕 아시아 사람도 하나 없는 예. 순 외국 서양인들이 관객인데 과연 반응을 어떻게 할까. 근데 정말 국내 공연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공연이 끝나니까 전 객석의 관객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걸 보고 그때 제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 제가 무대 맨 뒤에서 객석 맨 뒤에서 네, 벽에 네. 기대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기립박수 치는 걸 보고 처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울컥해서. 얼마나 진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예.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난타가 해외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와, 사실은 근데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 가는데도 뭐 그 돈 마련하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셨다고 들었어요. 예, 우선 뭐 우리나라가 너무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여서 특히 공연계 사람들이 예. 그런 페스티벌이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예. 저희가 참여한 99년도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52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50년 동안 해외에서 그런 공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네. 저희 난타가 52년 만에 그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출연한 한국 연극이었어요. 한국 연극으로는 처음으로.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기 참여하셨어요. 네, 한 달 동안 공연을 했고. 네. 뭐 배우 스태프들 왕복 항공료가 물론 예. 있어야 되고 또 세트를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체류해야 되고 또 극장 렌탈비 뭐 이것저것 해서 꽤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네. 그거 구하느라고 좀 고생했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돈 마련해 갖고 가서 이제 첫 공연 하는데 기립박수가 터졌단 네. 말이에요. 와, 진짜 눈물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난타에 관심이 없었던 그 외국의 프로모터들 에든버러 페스티벌 이후에 태도가 좀 달라지던가요? 뭐 거의 급변했죠. 예. 뭐 여기저기에서 에딘버러 공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에딘버러 페스티벌 하는 도중에 올랜도에 있는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의 아메리칸 가든 시어터와 한 달 공연 계약이 체결이 됐고 네. 또 일본의 프로막스라는 회사와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공연 계약이 체결이 되고 바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해외 투어가 시작될 수가 있었죠. 와, 엄청난 성공이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한류의 거의 출발인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저희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해외 공연이 지금까지 저희가 61개국에서 공연을 했고 도시 네. 수로는 326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BTS도 아직 깨지 못한 기록. 전 세계 326개 공연장에서 공연을 와. 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단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도 네. 서울의 명동 그리고 홍대, 제주도 전용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 한 팀은 지금 대만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달에는 쿠웨이트 공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는 크루즈 공연을 하거든요. 아. 크루즈 배를 타고 하는 공연을 또 9월, 10월 두 대의 예. 크루즈에서 시작하고요.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 많으니까 여러 팀이 이렇게 돌아가나 네, 봐요. 뭐 예. 저희가 많을 때는 9팀까지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 저희가 공연을 전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축소해서 지금은 5팀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5팀이. 네. 사실은 이제 난타가 타악기 신나는 그런 공연이지만은 이게 그동안 계속 뭔가 이렇게 스토리의 변화, 좀 업그레이드가 계속 또 있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처음 난타는 출연 인원도 4명이었어요. 사물놀이라서 4명으로 시작했지만 스토리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매니저라는 배역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5명으로 출연 네. 인원이 바뀌었고 또 에피소드들도 계속 수정하고 리듬도 계속 수정하면서 매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네. 아, 이제 2년 후면은요, 난타 공연이 이제 30주년입니다. 네. 와, 정말, 이 공연을 성공시켜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무대에 올려지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전 세계에서 공연이 되고 있으니, 네. 그 제작자로서 얼마나 뿌듯하세요. 예. 난타가 그동안에 세운 기록들, 뭐 61개국, 326개 도시. 네. 한 관객들은 얼마쯤 보셨을까요? 세어보셨나요? 관객은 작년 말에 1,550만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천만을 앞두고 있죠. 와, 예. 또 혹시 기억에 남는 소개할 만한 기록 같은 게 있으십니까? 뭐 한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서 회당 쓰는 양배추 수가 몇 개냐, 당근 수가 몇 개냐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걸 만회하면 몇 개다 뭐. 근데 그 숫자는 이제 제가 잊어버렸고요.
하다 화제가 되니까 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들로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두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공연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난타는 코로나 시기에도 난타도 역시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군요. 왜냐하면 예. 저희는 주로 국내 공연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 뭐 전혀 들어오질 못했고 또 네. 저희가 나가지도 못했고 예. 그래서 코로나 3년은 저희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난타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끝나자마자 빨리 회복이 돼서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이 송승환 배우님 같은 분들도 힘든 시기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예술인들이 그 진짜 힘든 시기였던가. 그렇죠. 네. 예, 실감이 갑니다. 난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벌써 또 시간이 그래요? 됐습니다.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송승환 배우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또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올림픽의 그 벅차오르는 그 감동, 그때 그 시절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타 OST 중에서 난타 테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배우 인생 60주년을 맞아 나는 배우다 출판 사진전을 열고 있는 배우 송승환 씨와 함께했습니다.